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냉찜질과 온찜질 올바른 이해. 냉찜질과 온찜질은 운동선수와 일반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상이나 근육 통증 관리에 있어 이 두 가지 방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냉찜질의 원리와 효과. 냉찜질은 통증 완화와 부상 회복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이 방법은 차가운 온도를 활용하여 손상된 조직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물질의 축적을 막을 수 있으며 부종 형성도 억제할 수 있다. 1. 효과. 1. 통증 완화. 냉찜질은 부상 회복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특히 통증 완화, 부종 감소, 염증 감소 등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우선 피부 표면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줄여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킨다. 차가운 온도가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 전달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저온 자극은 시섬유를 억제하여 통증 감각을 차단하고 이로써 통증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낮출 수 있다. 이 부종 및 염증 감소. 이처럼 냉찜질은 손상된 조직의 온도 변화를 줌으로써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여 부상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부상 부위의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냉찜질은 부상 부위의 대사율을 낮춤으로써 부상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이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대사 산물과 부종을 줄여 조직의 재생을 돕는다. 따라서 부상 초기에 냉찜질을 실시하면 통증과 부종을 유효하게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해진다. 이 온찜질 원리와 효과. 온찜질은 체온을 상승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따뜻한 열이 피부와 근육을 자극하면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계에 작용하여 혈압, 심박수, 호흡 등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한다. 이를 통해 근육 경련과 경직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열이 직접 통증을 차단하여 진통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온찜질은 부상 부위로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되고 그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더 원활히 공급되므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빨라진다. 또한 열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어 통증을 줄여주기도 한다. 1. 효과. 한 근육 이완. 온찜질은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따뜻한 열기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결림이나 통증이 완화된다. 특히 운동 후 근육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대온찜질만 한 것이 없다. 이 통증 완화와 회복 촉진. 열기가 근육 섬유를 이완시켜 유연성을 높이고 젖산된 대사 찌꺼기를 빨리 배출시켜 근육 회복을 돕는다. 또한 온찜질은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열기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전달 신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부상 회복을 가속화한다. 3. 가동성 개선. 특히 근육통, 관절염, 요통 등의 만성적인 통증 관리에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열을 꾸준히 가해주면 통증을 줄이고 관절 가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움직임과 활동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점. 이처럼 냉찜질과 온찜질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냉찜질과 온찜질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반면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따라서 부상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냉찜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어 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찜질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별 냉찜질, 온찜질 선택 방법. 1. 냉찜질. 염좌, 타박상, 열상 등의 영부 조직 손상에서 냉찜질은 필수적이다. 염증이 동반되는 타박상이나 염좌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다. 부상 직후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냉찜질은 필수적인 처치 방법이 된다. 통증과 부종을 빠르게 줄이고 2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또한 통증 신경 전달을 차단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상 부위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 2. 급성 관절염인 냉찜질.
냉찜질을 해주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근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관절염 환자분들도 염증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 냉찜질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 후 근육이 뻣뻣해지고 피로감이 든다면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온열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부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찜질 방법들이 있다. 먼저 운동 전 부상 예방을 위해 온찜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켜 유연성을 높여주며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한다. 이를 통해 근육과 관절의 경직을 완화하여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만성 질환 통증, 근육 긴장했거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 냉찜질과 달리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통증 부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온찜질은 부상 직후보다 부기나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든 뒤 회복하는 단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성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겪고 있을 때도 온찜질을 하면 효과적이다. 온열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특히 관절 움직임의 범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쌈파스는 어떨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파스는 주로 진통 소염 약제를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파스는 냉온찜질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분이 피부에 접촉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핫파스와 쿨파스는 실제로 피부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멘톨과 같은 성분이 피부에 닿을 때 시원하거나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주로 감각적인 효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파스는 통증 관리에 유용하지만 온찜질과 같은 혈액순환 촉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산냉찜질, 온찜질 전환 시기. 열이 있는 경우 냉찜질, 열이 없는 경우 온찜질, 부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막상으로 인한 부상 초기에는 붓고, 안 붓고를 떠나서 냉찜질이 맞다. 초기 단계에서의 부기는 염증 세포가 집중적으로 모여 발생하는 한다. 반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부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염증 세포가 변화하여 부풀어 오른 상태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부어있는 것은 염증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붓게 된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며 부상 2-3일 냉찜질 후에도 부종이 남아있더라도 온찜질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길 바란다. 5. 사용시간과 방법. 1. 냉찜질의 사용시간. 1. 적용시간. 냉찜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사용시간과 주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냉찜질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우선 냉찜질의 기본 적용시간은 15-20분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 시간 동안 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와 부종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주기적인 반복,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또한 냉찜질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부상 직후부터 48시간 동안 10-20분씩 2-3시간 간격으로 3-4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냉찜질을 해주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3. 초기 집중 치료. 특히 부상 직후에는 가능한 한 자주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24시간 내에는 1-2시간 간격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초기에 집중적으로 냉찜질을 하면 부종과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2. 온찜질 사용시간. 1. 적용시간. 우선 부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후 2-3일 정도가 지나면 온찜질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온찜질은 15-2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완화될 것이다. 이 주기적인 반복, 그리고 하루에 2-3번 정도 온찜질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온찜질을 자주 해주면 근육이 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온찜질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주의사항. 1. 냉찜질의 주의사항. 너무 차가운 온도로 오랫동안 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피부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차가운 감각과 붉은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찜질 시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며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찜질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만약 냉찜질 이후에도 부기가 빠지지 않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꼭 내원해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1. 감각이 둔한 부위에는 냉찜질을 하면 안 된다. 감각이 둔한 부위에는
냉찜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각이 둔한 부위는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어 있어 냉찜질로 인해 피부가 너무 차가워지거나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는 동상을 입을 수 있지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질환을 가진 환자, 당뇨병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냉찜질을 사용하는 게 안 좋다. 한랭 알레르기나 냉알레르기처럼 차가운 데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시는 분들은 냉찜질을 하면 안 된다. 차가운 곳에 있으면 손발에 염증이 생기는 레이노 증후군 환자분들도 냉찜질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3. 온도 조절. 얼음이나 냉찜질팩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말고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서 사용한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동상에 걸릴 수 있다. 4. 시간 제한. 한 부위에 15-20분 이상 냉찜질을 하지 않도록 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피부 상태 확인.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 냉찜질을 피하는 것이 좋다. 6. 혈액순환 문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냉찜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7. 체온 저하. 냉찜질 후에는 체온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2. 온찜질 주의사항. 1. 온도 조절. 너무 뜨거운 찜질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0도 이하가 적당하다. 2시간 제한. 한 부위에 15-20분 이상 지속적으로 온찜질을 하지 않도록 한다. 너무 오랫동안 열을 가하거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온도로 찜질을 하면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경우 홍반, 부종,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피부 상태 확인.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 온찜질을 피하는 것이 좋다. 4. 혈액순환 문제. 심혈관 질환, 빈혈, 동맥경화증과 순환장애가 있거나 감각 저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온찜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5. 출혈이나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자제. 온찜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출혈이나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 6. 붓고 열감 있을 때 온찜질 넘버. 온찜질은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손상된 조직의 영양을 빠르게 공급해 회복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근육, 관절, 인대 등의 부상을 입자마자 바로 온찜질을 할 경우 오히려 손상 부위 모세혈관이 확장해 부종과 출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당연히 회복도 늦어진다. 만약 붓고 열이 나거나 갑자기 삐어서 퉁퉁 부었다면 이럴 땐 무조건 냉찜질이다. 온찜질은 해서는 안 된다. 실찜질의 심리적 효과. 1. 스트레스 감소. 찜질의 심리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단순히 통증 완화나 근육 이완과 같은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찜질은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 부상 당한 선수들은 통증과 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럴 때 적절한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2.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 찜질의 편안한 감각은 선수들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의지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찜질은 운동 후 근육 피로감 해소에도 효과적이므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한다. 이처럼 찜질은 단순한 치료 효과를 넘어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찜질의 활용은 단순한 물리치료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과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부상 후 회복에 걸리는 시간. 부상 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궁금해한다. 이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냉찜질과 온찜질을 적절히 병행하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1-2주 정도면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심각한 부상은 4-6주 이상의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7. 종합. 1. 냉찜질 시기. 부상 직후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다. 염증과 부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24-48시간 이내의 냉찜질을 권장한다. 각 개인의 상태와 통증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1. 적용 상황. 급성 통증 및 염증성 질환, 타박상, 염좌,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 후 통증이 있을 때, 다친 부위에 열감이 있을 때, 부상 시 응급처치, 멍 들었을 때, 골절이나 피부가 찢어져 부었을 때, 부상 부위에 열감이 있고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허리, 발목 등 관절 부위를 삐끗하였을 때, 2. 온찜질 시기. 만성 통증 관절염, 기타 근육통이나 근육의 긴장, 경직이 있는 경우 온찜질을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적용 상황. 만성화된 통증이 있을 때, 근육이나 관절이 굳었을 때, 혈액순환이 필요할 때, 만성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
운동 후 근육 뭉침 등 근육 통증 시, 허리 디스크, 오십견, 관절염 등 관절 통증 시, 의사한 및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